아니, 이게 진짜 말이 된다고 생각해? 거기 아직도 분단 국가야. 그런 작은 나라에서 만든 음악과 드라마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유럽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를 보다 못한 공영방송 PD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한국 문화의 숨겨진 깊이와 수준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며 이를 반드시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네덜란드 공영방송 NOS의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소피예요. 최근 급증하는 한류의 인기에 네덜란드의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어요. 암스테르담 거리 곳곳에서 케이팝이 흘러나오고 한국 음식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처음에는 호기심에 들어간 현지인들이 이제는 단골이 되어 김치와 불고기를 즐기더군요. 또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일상적인 대화 주제가 됐어요. 이 모습은 마치 13년 전 사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행할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더군요. 저는 처음에 이 현상이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BTS를 시작으로 넷플릭스에서 82개국 1위까지 한 오징어 게임까지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도대체 한국의 어떤 점이 이렇게 매력적이길래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지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매일 아침 제 딸 아나도 한국 아이돌 음악을 들으며 등교를 준비했어요. 엄마,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인 것 같아요. 언제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아나의 말에 저는 문득 깊은 생각에 잠겼죠.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지,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나라를 직접 경험하고 싶었죠. 그래서 방송국 편성회의에서 한국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발표했어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국장님은 제 제안에 큰 관심을 보이셨고 허락을 받았죠. 출국 전날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방탄소년단도 꼭 만나보고 와요. 아나의 농담 섞인 부탁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죠.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한국에 대한 네덜란드 젊은이들의 관심과 동경이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제가 한국에서 촬영한다는 게 무모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통역사 섭외부터 현지 가이드 섭외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죠.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였어요. 삼성, 현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지금의 한류 열풍을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곳이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니 무척 놀라웠어요. 저는 그날 밤 한국에서의 첫 촬영을 상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카메라 감독 피터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눈에 띈 건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전 세계 1등 공항이라고 들었지만 직접 보니 그 규모와 시설에 정말 놀랐죠.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효율적인 시스템과 공항 내부의 로봇 안내원, 자동 소독기 첨단 시설들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죠. 우린 최대한 빠르게 공항을 나와 서울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저는 차창 밖 풍경에 넋을 잃었어요. 바다 위에 다리가 끝없이 이어지는데 영종대교라고 하더군요. 영종대교를 지나는 동안 우리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죠. 이 나라가 정말 70년 전에는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발전한 나라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서울로 들어서자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았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고 밤늦게까지 붐비는 거리를 보며 또 한 번 감탄했죠. 네덜란드는 도시가 조용한 편인데 한국은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첫날 외국인 관광객들의 성지라 불리는 홍대에 방문했어요. 거리는 무수히 많은 인파와 화려한 네온 사인, 길거리에서 버스킹하는 열정적인 목소리, 그리고 온갖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찼죠. 이 활기찬 분위기에 휩싸여 걷다 보니 어느새 방향 감각을 잃고 말았어요.
익숙하지 않은 한글 간판들 사이에서 제가 찾던 떡볶이 식당은 온데간데 없었죠. 당황한 채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한 젊은 남성을 발견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영어로 길을 물어봤죠. 물론 최대한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런데 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그는 제 말을 듣자마자 저를 훑어보더니 곧바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어요.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의 모습에 당황스러웠죠. 순간 제 마음에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공항에서만 영어가 가능하고 서울에 사는 일반적인 한국인들은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정작 본고장에서 간단한 영어 의사소통도 안 된다니 믿기 힘들었죠. 그 순간 옆에 있던 카페에서 나오던 한 젊은 여학생이 우리의 상황을 눈치채고 다가왔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녀의 유창한 영어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먼저 제가 길을 물었던 남성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남성은 중국어로 대답했죠. 여학생은 미소 지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이분은 중국에서 오신 관광객이에요. 홍대에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와서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이 해프닝으로 제 오해는 순식간에 풀렸어요. 여학생은 친절하게 제가 찾던 떡볶이 식당으로 직접 안내해 주겠다고 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친절함, 적극성, 그리고 뛰어난 언어 능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처음의 오해는 완전히 사라졌고 오히려 한국의 문화적 개방성과 글로벌 마인드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안녕하세요, 소피 씨. 첫 촬영 날 아침, 우리의 가이드 수진 씨가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평소처럼 손을 흔들며 하이라고 답했죠. 그런데 피터가 슬쩍 제 옆구리를 찔렀어요. 소피, 한국에서는 윗사람한테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는 게 예의래. 피터가 작은 목소리로 귀띔해줬어요. 수진 씨는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하지만 한국의 인사 문화를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한국에서는 나이가 정말 중요한가요? 카메라를 든 피터가 수진 씨에게 물었죠. 네, 처음 만나면 보통 나이를 물어보죠. 그래야 높임말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있거든요. 수진 씨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촬영을 위해 거리를 걸으면서도 새로운 발견이 계속됐어요. 수진 씨가 설명하는 동안 피터는 열심히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죠. 점심시간, 우리는 한식당에 들어갔어요. 여기서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수진 씨의 말에 저와 피터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죠. 네덜란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식당에서 나오니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할머니께서 밥 먹었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안부 인사래요. 지하철에서는 또 다른 문화를 발견했어요. 어른이 타시면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하네요. 제가 말하자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어른 공경 문화예요. 수진 씨의 설명에 저는 감탄했죠. 정말 체계적인 예절 문화네요. 피터가 카메라를 들고 이런 장면들을 하나하나 담아냈어요. 이런 게 바로 문화의 차이구나. 온종일 촬영을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갔을 때였죠. 수진 씨,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말하자 수진 씨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내일은 더 재미있는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피터가 말했어요. 소피, 우리가 촬영한 이 모든 장면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겠는걸?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문화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희는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으로 이동했어요. 한국의 근현대사를 이해하려면 꼭 가봐야 할 곳이죠. 서울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자료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어요. 이 기차는 KTX라고 하는데 시속 300km로 달린대요. 네덜란드의 기차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죠. 불과 50분 만에 천안에 도착했어요. 독립기념관으로 향하는 길, 멀리서 보이는 거대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기 보이는 건물이 독립기념관이에요. 수진 씨의 설명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웅장한 태극기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1919년 3월 1일, 한국 사람들은 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대요. 수진 씨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피터, 저기 좀 봐. 제가 가리킨 곳에는 일제강점기의 고통스러운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35년 동안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영상을 담으면서 우리는 또 다른 전시실로 이동했어요.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군요. 전시실에서 만난 젊은 독립운동가의 이야기에 저는 숙연해졌어요. 17살의 나이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니. 우리는 전시관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한국의 역사를 배워나갔죠. 수진 씨의 설명을 들으며 피터는 꼼꼼히 카메라에 담았어요. 소피, 이건 꼭 찍어야 해. 피터가 독립선언서 앞에서 카메라를 세팅했어요. 3.1 운동 때 민족 대표들이 서명한 문서래요. 이게 바로 한국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린 거죠. 야외 전시장으로 나오자 거대한 조형물이 우리를 압도했어요. 이게 바로 결의의 탑이에요. 수진 씨가 설명을 이어갔죠. 한국인들의 독립 의지를 상징하는 거래요. 네덜란드도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점령을 받았었죠. 제가 말하자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유를 잃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전시관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이제 한국의 현재 모습이 더 놀랍게 느껴지네요. 이런 아픈 역사를 딛고 이만큼 발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우리는 오늘 찍은 영상들을 검토했어요. 이 부분은 꼭 다큐멘터리에 넣어야겠어. 저는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가 담긴 장면들을 하나하나 체크했어요. 한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가보려고 해요. 수진 씨가 아침 일찍 우리를 데리러 왔어요. 잠이 덜 깬 비몽사몽인 상태로 우린 목적지로 빠르게 이동했어요. 목적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였죠. 7시인데 벌써 학생들이 등교하네요. 피터가 카메라를 들며 놀란 듯 물었어요. 한국의 학생들은 보통 이 시간에 자율학습을 시작해요. 수진 씨의 설명에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네덜란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 딸 아나는 아침 8시 30분에 겨우 일어나는데 학교 건물에 들어서자 조용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피터, 저기 좀 봐. 제가 창문 너머를 가리켰어요. 한 교실에서는 졸지 않으려고 애쓰며 문제집을 풀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죠. 이게 다 대학 입시 때문이에요. 수진 씨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가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네덜란드에서는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걸 공부하면 되는 데라고 말을 해줬어요. 수업이 시작되고 우리는 한 교실을 참관했어요. 수학 수업인데 마치 대학 강의 같아요. 피터가 카메라로 학생들의 모습을 담으며 속삭였죠. 칠판 가득 적힌 복잡한 수식들이 놀라웠어요. 점심시간 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보통 몇 시까지 공부하나요? 제가 묻자 학생이 대답했어요. 밤 11시요. 학원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통역을 듣고 피터가 카메라를 내려놓았어요. 이런 교육 시스템이 한국의 발전을 이끈 걸까요? 저는 수진 씨에게 물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요즘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수진 씨의 대답이 의미심장했어요. 오후가 되자 학교 앞거리가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다들 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수진 씨가 설명했어요. 저는 무거운 가방을 메고 종종거리며 걸어가는 학생들을 바라봤죠. 우리는 근처의 한 입시학원도 방문했어요. 여기서는 밤늦게까지 공부한대요. 수진 씨의 말에 맞춰 피터가 카메라를 돌렸어요. 빼곡히 들어찬 책상마다 학생들이 앉아 문제집을 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학원가를 둘러보았더니 밤 10시가 넘었는데 이렇게 많은 학생이 공부하는 모습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 특별한 광경을 놓치지 않았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이게 옳은 걸까 저는 아나를 떠올리며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본 한국의 교육 현장은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네덜란드에서 보여주면 다들 놀랄 거예요. 피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분명 우리가 배울 점도 있지만 한국의 학생들이 조금은 자유로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죠. 여기 한번 보세요.
수진 씨가 지하철역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교통카드가 따로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해결되거든요. 저는 그 광경을 신기하게 지켜봤어요. 네덜란드에서는 아직도 현금을 많이 쓰는데 제가 말하자 수진 씨가 웃으며 답했어요. 한국에서 현금을 쓰면 오히려 불편할 거예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도 카드나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거든요. 거리를 걸으며 수진 씨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해요. 그 말이 무색하지 않게 어디서나 무료 와이파이를 잡을 수 있죠. 저희는 지하에서도 끊기지 않는 빠른 인터넷 속도에 연신 감탄했어요. 저녁에는 로봇 바리스타가 있는 카페를 찾았어요. 이 로봇이 커피를 만든대요. 피터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말했어요. 맛은 어떨까요? 제가 궁금해하자 수진 씨가 웃으며 답했죠. 한번 마셔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수진 씨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여줬어요. 이건 배달 앱인데 새벽에도 거의 모든 걸 배달시킬 수 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네덜란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기술이 이렇게 생활 속에 녹아있는 건 처음 봐요. 호텔로 돌아와 촬영본을 검토하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한국이 왜 IT 강국이 됐는지 이해가 되네요. 앞으로 네덜란드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음 날 우린 자유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하필이면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설상가상 저희는 또 길을 헤맸죠. 그리고 천천히 저희에게 한 할머니께서 다가오셨어요. 말씀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잠시 후 할머니는 당신의 우산을 저희에게 건네주셨죠. 처음 보는 저희에게 자신의 우산을 주다니 저희는 한국인의 친절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날 저녁 동네 식당에서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손님들, 이것 좀 드셔보세요. 처음 보는 반찬을 주인 아주머니가 수줍게 내어주셨어요. 우리 딸이 만든 김치인데 외국인들도 좋아할 것 같아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게 바로 한국의 정이라는 거군요. 피터가 카메라를 들며 말했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우리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계속 새로운 반찬들을 내어주셨어요. 한국인의 친절함과 서비스 그리고 맛있는 맛에 우린 연신 감탄했죠. 다음 날 전통시장을 찾았어요. 이것 좀 먹어봐요. 한 과일 가게 아저씨가 각각 끈 배를 건네주셨어요. 맛있다고 하자 비닐봉지에 배를 한가득 담아주시더군요. 서비스예요. 우리나라 과일 맛있지요? 피터, 이거 봐요. 제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돈을 안 받으시겠대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옆 가게 할머니께서는 김치를 한 봉지 더 얹어주셨어요. 외국인이 우리 김치를 좋아하니 기쁘다고 하시네요. 이런 게 바로 한국의 정인가 봐요. 피터가 카메라에서 눈을 떼며 말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대요. 수진 씨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기술, 화려한 건물들도 놀랍지만 가장 마음에 와닿은 건 이런 따뜻한 정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피터의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었죠. 우리가 경험한 그대로를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요? 호텔 창가에서 아침 햇살을 맞으며 드디어 마지막 날이 찾아왔어요. 피터는 옆에서 촬영했던 영상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짧은 시간 우린 정말 많은 걸 담아냈어요. 수진 씨와의 마지막 인터뷰를 위해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 여정이 어떠셨나요? 수진 씨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죠.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나라더군요. 처음에는 단순히 K-팝과 드라마의 나라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보낸 시간 동안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답했어요. 아마도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밥을 챙겨주고 길을 물으면 친절하게 안내해주기까지 했죠.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나요? 수진 씨의 질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어요. 분명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보게 될 거예요.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오랜 역사와 전통이 현대와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 놀라겠죠.
마지막 촬영을 준비하며 제가 카메라 앞에 섰어요. 한국은 놀라운 나라입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고 빠른 발전 속에서도 인간미를 잃지 않았죠.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네덜란드와 한국, 두 나라는 너무나 다르지만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우리의 효율성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문화, 한국의 공동체 의식과 빠른 혁신 정신이 만나면 어떨까요? 이제 네덜란드로 돌아가 편집을 시작해야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이미 다음 한국 방문을 기대하는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죠.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여정이 깊은 이해와 존경으로 마무리됐네요. 이제 네덜란드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사연 어떠셨나요? 소피가 한국에서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한국 다큐멘터리를 기획한다니 정말 기대되고 설레이네요. 한국의 이런 점은 꼭 소개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